좋아. 근데 소리내서 읽으면 막 옆에서 뭐라고 그러거든. 그래도 집에 가서 막 읽어요. 소리내서. 아, 권리란 그러면 법이 주는 힘 또는 이 그러면 몇 가지 반복의 효과가 가져오죠. 네 가지. 4번 반복하는 효과를 가져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는 안전하 서나 뭐밖에 없어요. 반복밖에 없어요. 반복밖에 없어요. 그러면 뭐 유리씨 연세는 어떻게 되는지 잘 안 물어보겠어요. 뭐 준석 씨도 뭐 안 물어보겠는데 다음 뭐예요? 자, 우리가 연령대에 반복을 해줘야 돼. 준석 씨가 만약에 26이다 그러면 26번을 반복해야 뭐예요? 머릿속에 닿는 거예요. 그럼 유리 씨가 만약에 뭐예요? 지금 유리 씨가 36이다 그러면 36이다 그럼 몇 번을 반복해야 돼? 36번. 근데 이걸 평균을 내는 게 있어. 평균. 그래서 적어도 몇 번? 25번이 반복이 돼야 뭐라는 거예요? 머릿속에 각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여기 뒤에 뭐가 있어요? 뒤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기억 중추가 있어요. 중추가 있어요. 우리 그러면 어떻게 생겼냐? 말처럼 생겼어. 우리 해마가 있어. 해마기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단기 저장기관이거든. 근데 단기 저장기관이 25번을 해야 단기로 빠져들어. 장기로 빠져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요즘은 뭐예요? 요즘은 한국 사람들은 다 뭐예요? 암기력이 떨어져야 안 떨어져요? 떨어지죠. 뭐 때문에? 핸드폰 때문에. 핸드폰. 암기 능력이 없어. 그래서 요즘 애들이, 중고등학교 애들이 오늘 수능 시대죠. 그래서 제일 못하는 게 뭐예요? 사탐이야. 사탐으로 못해요. 우리 국사는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영적, 임명상, 강인호, 연숙경력. 우리 우리 왕조실록이죠. 우리가 편년체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암기를 해줘야 되거든. 아마 암기를, 그러면 혹시 유리 씨가 만약에 자녀분이 있어. 좀 어디다 생각하면 뭘 외워야 돼? 애들한테 뭘 외워야 돼? 핸드폰 말고. 만국기를 외우는 거야. 만국기. 그러면 만국기를 외우면 머릿속에 컴퓨터가 저장이 돼요. 암기 폴더가 몇 개가 생겨요? 10,000개가 생겨. 근데,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는 지금 몇 가지 지금 폴더가 있을 것 같아요? 유리씨. 유리씨. 몇 개 없어요? 몇 개? 7가지밖에 없어. 왜 그러면 7개 항목밖에 없을까요? 제가 책을 많이 읽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그래, 폴더가 7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폴더를 넓히는. 그러면 자기가 암기를 하려면, 준석 씨 올해 뭐 공인중개사 합격을 할 겁니다. 2분은 다 합격을 하는데. 그러면 준석 씨는 어린이가 뭐예요? 뭐, 간평이라든지 다른 자격을 공부할 때. 그러면 7개 항목이 넘으면 암기가 돼야 안 돼. 안 되죠. 그러면 7개 항목에 대해서 끌어내야 돼. 그러면, 지민러 교수가 하신 말씀이 7개 항목 안에서 외워야 암기 저장이 잘 돼요. 지금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게 뭘까요? 핸드폰. 핸드폰은 몇 개 항목이야? 3개 항목이잖아. 그렇죠? 3개 항목이잖아. 그건 3개 항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자꾸 인지를 하면서 공부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이제 공인중개사가 봐봐요. 자기가 복습을 안 하면 어떤 결론이 생겨요? 월요일부터 며칠까지? 일요일까지 갔죠. 그럼 일요일부터 월요일날 다시 돌아오니까 8일째죠. 그러니까 자꾸 제로 베이스가 되는 거야. 제로 베이스. 그러니까 자기가 배웠던 걸 중간중간에 복습을 좀 해줘야 돼. 복습 자체를. 그러니까 최고도 몇 번을 암기가 돼야 돼? 25번. 그러면 옛날에 핸드폰이 없을 때 우리 전국 노래자랑 아시죠? 우리 송혜성 형님 돌아가셨지만. 그러면 옛날에 전국 노래자랑에서 제일 최우수 하는 사람이 보통 누굴까요? 80%가. 개인 택시 사장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꾸 듣잖아. 차에서. 그래서 개인 택시. 근데 요즘은 대한민국 전부 사람들이 지금은 뭐예요? 암기력이 떨어져. 뭐 때문에? 핸드폰 때문에. 그러니까 스스로 암기력을 배워줄 필요가 있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요걸 만족시켜줘야 돼.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계속 읽어봐야 돼요. 목소리 내서 읽어보면 권리란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 그러면 요걸 보면서 시각적으로 확보가 되잖아요. 말하니까 후각적으로 들리죠. 말하니까 미각, 청각도 들리거든. 뭐 오죽하면 세종대왕님이 뭐예요? 10번 쓰고 10번 읽으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그러니까 요걸 차근차근 자기가 한번 해보는 방법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권리라는 것은 그러면 뭐예요?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이다. 그러면, 자, 고민되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써봐요. 다시 한번 써봐요. 자, 권리가 있어요. 그러면 이면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면에는. 뒷면에는. 의무까지. 그럼 MZ세대들이 제일 나쁜 게 뭘까요? 권리만 주장하지 의무는 생각을 안 하거든. 이게 권리 의무 관계거든. 권리 의무 관계. 그러면 이 권리 의무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거든. 그래서 여기 권리가 있으면 의무. 그러면 경우의 수를 따져보죠. 그러면 1, 2, 3이죠.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존재하겠죠. 그런데 권리는 있는데 의무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권리는 없는데 의무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요거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 법학에서 써요. 이게 원칙이네. 그럼 요거는 뭘까요? 예외가 되는 거네. 그럼 시험은 원칙에서 나와, 예외에서 나와. 예외에서. 그러면 요거는 시험 범위가 아니야. 근데 요거는 뭐예요? 하나 써놔요. 요거는 법인의 공고 의무. 요거는 우리 법인은 직접적인 시험 범위는 아니거든. 근데 시험, 그러면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몇 번일까요? 2번. 요걸 별표 3개 넣어라. 별표 3개. 자, 그러면 권리는 있는데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 이걸 뭐라고 그러나? 그 유명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하나 써놔요. 형성권이야. 형성권. 형성권은. 그러면 우리 앞으로 그러면 말이 이제 소통이 되니까 요 두 사람을 뭐라 그래? 앞으로 쌍방이라고 그래. 쌍방. 쌍방. 요거는 뭐라 그래? 일방이죠. 그러면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효과가 발생하는 것. 이게 무슨 것? 형성권이야. 형성권은 엄청나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시험에 뭐예요? 단골면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자, 그러면 권리 의무 관계가 뭐냐? 이걸 이제 뭐예요? 이렇게 써놔요. 법률 관계라고 그래. 법률 관계. 권리 의무 관계가 무슨 관계다? 법률 관계. 그럼 법률 관계는 뭐냐?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또 법률 관계는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생활관계. 그래서 여기 읽어봐요. 법률 관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법률 관계는 뭘로 기착이 되죠? 권리, 의무 관계가 바로 법률 관계라는 거예요. 법률 관계라는 겁니다. 이제 법률 관계에서 서서히 뭐가 나오느냐? 바로 이게 탄생하게 돼요. 뭐예요? 민법이 탄생하게 되는 거야. 민법이. 그래서 민법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권리는 있는데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무슨 것? 형성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한번 봐봐요. 올해가 아니라 작년 기출문제입니다. 올해도 뭐 간접적으로 출제가 되고요. 이걸 빨리 익숙해져야 돼. 아직 안 배웠다 그러지 말고요. 자, 이렇게 한번 써놔봐요. 비용상한 청구권하고 지상물 매수 청구권. 예를 들어보죠. 공통점은 뭐예요? 청구권이죠. 근데 청구권이야. 근데 성질이 달라. 자, 비용상한 청구는 어때요? 비용상한 청구권. 제가 유리 씨한테 비용을 달라고 그러면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죠. 그러면 요거는 오리지널 청구권, 법적 성질은. 그러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어때요? 일방으로 하죠. 일방적이죠? 그러면 요거는 무슨 권이냐? 형성권이 되는 거야. 똑같은 청구권이라는 명칭은 가지고 있지만 이거는 뭐예요? 청구권. 이거는 뭐예요? 형성권이 되는 거야. 그러면 작년에 기출문제 이렇게 출제를 했어요. 봐봐요. 자, 비용상한 청구의 법적 성질은 형성권이다. OX, X. 무슨 거? 청구권이야. 그러면 청구권하고 형성권의 차이는 뭐예요? 바로 실익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법을 잘하는 사람은 이걸 공부를 열심히 해요. 바로 뭐예요? 실익. 실익이라는 것은 법률상 이익이라는 거예요. 이익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그러면 요때 청구권하고 요때는 청구권이고 요때는 형성권이죠. 그럼 실익은 뭐예요? 여기에 다 써요. 바로 동의.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오리지널 청구권,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면 이때는 무상권, 형성권이 되는 거야. 그럼 형성권이란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효과가 발생하는 것. 이걸 무상권이다. 형성권이다. 자, 우리 이제 첫 시간은 뭐예요? 첫 시간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정리해봐요. 뭘 잡았죠? 전략전술 잡았고요. 그러면 첫 시간에 뭐예요? 네 가지 개념을 반드시 인지해줘야 돼요. 이거는 시험 끝날 때까지 권리라는 것은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권리를 보면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이다. 권능이란 권리를 이루는 개개의 사실이다. 권한이라는 것은 어떠한 행위를 정당하게 하는 원천. 이게 뭐라고 그래? 권한이라고 그래요. 권한은 뭐예요? 법이 주는 지위 또는 자격. 이걸 뭐라고 해요? 권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권리인데 권리 뒤에는 뭐가 있다? 의무, 권리 의무 관계야. 그러면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존재하는 게 원칙이야. 근데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게 있어. 그게 무슨 것? 형성권이야. 형성권이란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효과가 발생하는 것. 이건 무슨 권이다? 형성권이야. 좀 머리가 지나더라도 그러면 똑같은 청구권이지만 뭐예요? 이거는 법적 성질이 청구권. 이거는 무슨 권? 형성권이 돼. 그러면 만약에 여기 이제 한번 자기가 이제 써먹을 수 있다면 공부 다 끝난 거야. 뭐라고 써놨어요? 계약갱신 청구권이네. 그러면 계약갱신 청구권은 집어넣어봐요.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죠. 그러면 계약갱신 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니라 오리지널 청구권이야. 근데 이게 초보자들은 이걸 못해. 저도 1학년 들어가서 뭐예요? 법을 전공했지만 제가 박사과정 받다가 뭐예요? 그냥 때려치웠어요. 왜냐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리고 민법 교수님하고 저하고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사이가 안 좋아서 내가 그랬어요. 박사과정 받다가 민법 교수님한테 그랬어요. 내가 교수님이 사라진 전에 내가 논문 안 쓰겠다. 그래서 안 쓰겠다고 그랬어요. 맨날 따지는 거야, 맨날. 그런 거예요. 왜냐면 제일 사랑하기 때문에 또 뭐예요? 그럴 수도 있었겠죠. 리포트 작성해서 보고가 뭐예요? 그 선생, 오타 나왔다, 오타. 그것도 못 잡냐?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뭐예요? 맨날 딴지를 걸어요.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지. 그래서 1학년 딱 들어가니까 우리 민법 교수님, 고대 출신이에요. 김성수 교수님이 있어. 지금 돌아가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60대니까 지금 대학 시절이 30몇 년이니까 아마 계약갱신 청구권이죠.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변을 해주면 괜찮은데 공부는 자네가 하는 거네. 옛날 뭐만 했어요? 우리 때는 386 세대거든. 맨날 데모만 하고 다녔죠. 제가 청와기에 있었으니까 데모만 하고 다녔죠. 그러면 지금 지금 정권 잡은 사람이 누구들이? 386 세대들이야. 386. 전부 386. 그럼 386 세대는 돈 벌어봤어요? 안 벌어봤어요? 안 벌어봤죠. 맨날 불만만 제기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돈을 안 벌어봤으니까 돈의 소중함을 몰라. 그러니까 돈에 대한 내불이 생기는 거야. 이재명 씨도 386 세대들이거든. 다 386. 그러면 지금 그 다음 세대가 486. 이렇게 되는 거거든. 지금 전부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은 전부 요거야. 데모하다가 한 사람들이야. 그럼 돈 벌어봤겠어? 그래서 돈의 소중함을 모르죠.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은 왜 국회의원이 됐어요? 돈 벌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게 나쁜 거야.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국회의원이 된다면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생각해봐.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못 벌어봤으니까 돈의 소중함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항상 뭐라는 거예요? 청구권과 똑같은 청구권이지만 상당히 어렵다고. 그리고 1학년 때 맨날 돈만 던지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야, 똑같은 청구권이지만 이거는 오리지널 청구권이고 이거는 뭐라는 거예요? 형성권이다. 그러면 여기에 시리가 동의가 있다면 그때는 청구권, 동의가 없다면 형성권이라. 이제 한 문제 맞힌 거네, 그러면. 계약갱신 청구권은 그러면 이거는 청구권이 되는 거야. 그럼 만약에 요거 이제 한번 풀어봐요. 자, 뭐라고 써놨어요? 매수 청구권. 그러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일까요? 청구권일까요? 형성권이겠죠. 일방적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얘네들은 그러면 지상물 매수 청구는 형성권이죠. 그러면 강행 규정이야, 임의 규정이야? 강행 규정이겠죠. 그렇죠? 강행 규정.
강행 규정. 그래서 나중에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을 또 배워야 되거든. 그러면 요거는 무슨 규정? 강행 규정. 요거는 임의 규정이야. 그럼 임의 규정은 당사자의 특약으로 배제시킬 수 있다. 지금 그렇게 빠져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지만 첫 시간에는 엄청난 중요한 걸 배웠다고. 권리라는 개념, 권능이라는 개념, 권한이라는 개념, 그 다음에 권한이라는 개념을 배웠다고. 그래서 권리 뒤에는 항상 뭐가 숨어 있다? 의무. 그래서 MZ세대들의 문제점은 권리만 주장하지 의무는 생각을 안 한다. 그게 바로 MZ세대들의 특징이에요. 똑똑하기는 똑똑해요. 항상 일방적으로 주장만 하지 거의 이면에는 의무를 존재하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그걸 측면에서 저 시간은 그래서 권리, 권능, 권한, 권한의 개념, 요 네 가지 개념은 반드시 잡아두셔야 된다는 거. 이거는 뭐만 빼고 학계론만 빼고 법을 공부할 때 요 네 가지 개념이 베이스가 깔려 있어야 된다는 것. 요거는 신주 모시듯이 모셔야 된다는 것. 그래서 첫 시간은 요 정도 우리가 하고 좀 잠시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죠.